자, 그 다음 유음아. 유음아는 똑같아, 비음아랑.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으로 소리가 나면 다 유음아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유음이란 한 개밖에 없어, 리을. 요 리을. 그러니까 리을이 아닌 자음이 리을이 되면 되는데 유음아 규칙은 더 간단하다. 그러니까 니은만 있으면 돼.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다 리을로 변하는 거거든. 굳이 적어보면 규칙 한 개밖에 없으니까. 니은과 리을이 만나든 또는 리을 앞에 리을이 오고 뒤에 니은이 오든 어차피 얘들 다 리을과 리을로 바뀐다는 규칙이지 그냥.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 만나면 무조건 리을로 둘 다 리을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야. 예를 좀 들어보면은 뭐 신라도 있고 뭐 광한루 등등이 있는데 얘도 니은 리을 만났으니까 간단하다. 그냥 다 리을로 바뀌면 된다고요. 그냥 신라로 발음을 하고 얘는 그냥 광한루로 발음을 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유음화에 좀 어려운 거는 얘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음화 예외들이 좀 있단 말이야. 즉 이제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둘 다 리을 리을로 변해야 정상인데 어떤 단어 같은 경우에는 리을 리을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리을이 니은의 소리를 닮아서 니은 니은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걸 뭐 어디에서 보니까는 뭐 리을 비음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예외를 좀 적어볼게. 첫 번째, 자 생산량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배운 규칙으로 따지면 지금 뭐 비음화가 일어날 이유가 없지. 근데 니은과 리을이 만났으니까 원래 우리가 제대로 발음을 하려면은 유음화에 따라서 얘가 갖다가 이제 생산량이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근데 이게 틀렸다고 이거. 우리는 생산량이라고 발음하지 누가 생산량이라고 발음을 해. 그래서 얘는 제대로 된 발음을 하면은 사실 생산량이 되지. 이게 정답이지. 뭔지 알겠나? 그래서 요거 갖다가 니은과 리을 만났다고 유음하라 그러면 안 되고 얘처럼 리을이 니은이 됐지. 즉 다시 말하면 비음이 아닌 요 리을이라는 유음이 말이야.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규칙에 적용이 안 되더라도 비음화라고 말을 해야 돼. 큰 정의를 배우더라고. 그러니까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거니까 아까 내가 알려준 세 개의 규칙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이런 예외적 단어라도 너희가 발음을 해보고 이거 비음으로 발음이 되네. 그럼 다 비음한 거지 그냥. 예시를 좀 더 적어보자. 생산량 말고. 두 번째, 의견란. 세 번째, 공권력 등등. 이것도 발음해보면 사실 우리 그 의결란이라고 안 하잖아. 우리 의견란이라고 하지. 얘도 발음하려면은 의견란이 되고. 얘도 발음하면 공권력이 아니라 공권력이 되지. 보시면 다 여기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고 다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니 이런 거는 다 이제 비음화로 쳐야 된다 이거야. 다 비음화. 알겠나?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는 비음이 아닌 게 비음 되는 게 비음화, 유음이 아닌 게 유음 되는 게 유음화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동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동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떤 방향으로 동화가 일어나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뉜다는 말이야. 첫 번째부터 해보자. 첫 번째는 동화 중에서도 순행동화라는 게 있어. 순행동화. 그리고 그 잘 모르는 애들을 위해서 말해주는데 여기 동화라는 건 자음동화를 얘기하는 거야. 자음동화. 그러니까 자음끼리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닮아서 바뀌는 거.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음동화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 비음화랑 유음화를 자음동화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비음화, 유음화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냐에 따라서 첫 번째가 순행동화인데 순행동화는 역행이랑 반대말이니까 정의를 적어보면은 앞소리의 영향으로 뒷소리가 변화하는 거를 순행동화라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뒷말이 앞말과 비슷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뒷말이 예를 들어서 유음이었으면은 앞말이 비음이라면 이제 유음이 비음을 따라서 비음이 돼버리는 걸 다 순행동화라 그러지. 그래서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그냥 종로만 봐도 지금 얘를 발음했을 때 앞에서 봤겠지만 이게 종로로 발음이 되잖아.
종로로. 그러니까 보면은 이응은 그대로인데 리을이 지금 니은으로 바뀌었지. 근데 리을이 왜 니은으로 바뀌었냐 물으면은 우리 아까 배웠던 비음화 규칙 두 번째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비음인 이응 때문에 리을이 이응의 소리를 닮아서 같은 비음인 니은으로 바뀐 거잖아. 그래서 이걸 비음화라 그러지. 비음화라 그러는데 비음화 중에서도 동화의 방향을 물으면 앞소리를 닮아서 뒷소리가 변화했으니까 순행동화라고 한다고. 하나 더 적어볼까? 자, 칼날도 마찬가지지. 얘는 이제 발음을 하면은 유음화 규칙에 따라서 칼날, 맞지? 리을, 니은 만났으니까 리을, 리을 변하지. 칼날이 되는데 유음화로. 얘도 마찬가지로 니은이 앞에 있는 리을이라는 유음의 영향에 따라서 유음으로 변했으니까 다 순행동화야. 어쨌든 간에 뒤에 거 바뀌면 다 순행동화야. 그냥 앞에 게 바뀌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역행동화는 반대겠지. 그지? 안 적어도 되겠지? 그냥 앞소리의 영향으로, 뒷소리의 영향으로 앞소리가 바뀌는 거잖아. 얘는 간단하게 적어볼게. 앞소리가 변화하는 걸 갖다가 역행동화라고 하는데 이제 뒷말 때문에 앞에 말이 바뀌는 거야. 또 적어보면은 아까 적은 예시 중에 이제 신라라는 예시가 그렇지. 이번에는 이제 똑같이 유음화를 적용을 해서 얘도 신라라고 발음이 될 건데 이번에는 뒤에 있는 유음에 따라서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지. 이런 거를 역행동화라 그래. 똑같은 유음화라도 얘는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순행동화, 얘는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역행동화. 비음화도 한번 보여줄게. 자, 밥, 물 같은 경우에 비음화 첫 번째 규칙 그드브, 느무, 은으무 이거 적용해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어서 밥물로 발음이 되니 앞에 있는 비읍이 요 미음의 영향으로 비음화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역행동화라 그래. 됐나? 자, 라스트 세 번째. 마지막인데 여기 상호동화라는 게 있어. 상호동화. 상호동화는 말 그대로 자, 앞에 것도 바뀌고 뒤에 것도 바뀌고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둘 다 바뀌는 거. 둘 다 바뀌는 거를 상호동화라 하는데 앞소리와 뒷소리가 모두 변화해야 돼. 모두 원래의 자음이 아닌 다른 말로 발음이 돼야 돼. 대표적인 단어로는 우리의 독립 이런 게 있는데 얘를 먼저 해보려면 이제 비음화를 먼저 해봐야겠지. 비음화 얘 같은 경우에는 쌤이 적었던 규칙으로는 세 번째 규칙이 앞에 돌려보면 나온다. 그드브, 기읍, 디귿, 비읍과 리을이 만났을 경우에 요 리을이 니은으로 변한다는 거. 그래서 우선 잘못 적었다. 우선 독립 리을이 니은으로 변해주고 그 다음에 비음화 첫 번째 규칙인 기읍, 디귿, 비읍 플러스 니은, 미음은 이응, 니은, 미음 규칙 적용해서 독립으로 발음을 하지. 우리는 최종적으로 독립. 그래서 원래의 단어와 실제 발음을 비교를 해보면은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고 여기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었으니 둘 다 바뀌었잖아.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상호동화라 그래. 그래서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는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순행은 뒤에 거 바뀌고 역행은 앞에 거 바뀌고 상호는 둘 다 바뀌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은 동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쉽게 끝날 수 있지. 됐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마지막으로 볼 건 이제 동화의 정도인데 방금 전에 동화의 방향은 뭐 앞에 게 바뀌냐 뒤에 게 바뀌냐 뭐 둘 다 바뀌냐 그걸 따졌다면은 동화의 정도는 완전 똑같아지냐 아니 완전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한 소리로만 변하냐라는 거지. 좀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동화의 정도 첫 번째는 방금 말했듯이 완전 동화라는 게 있어. 완전 동화라는 거는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리을 변하는 유음화처럼 완전히 똑같은 자음으로 두 개 같이 변해야 된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 보면 자, 일단 정의부터 적어볼게. 두 자음이 같은 소리로 발음이 되는 경우 두 자음이 완전 같은 소리로 변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유마야. 뭐 천리를 간다 해서 천리도 뭐 니은과 리을, 그러니까 니은은 비음이고 리을은 유음인데 얘를 발음을 하면은 천리라고 발음을 하잖아. 그러니까 요 두 자음이 완전 똑같아졌으니까 완전 동화라고 한다고. 쉽지? 비음화 중에서도 있어. 아까 했었던 밥, 물 같은 경우에도 얘를 비음화 해버리면은 이게 밥물로 발음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자음으로 바뀌잖아. 이걸 완전 동화라고 한다고. 이거 쉽지? 불완전 동화도 있지, 당연히. 불완전 동화. 두 번째, 자, 불완전 동화. 불완전 동화는 말 그대로 완전 동화처럼 완전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비슷해지기만 하는 거야. 비슷해지기로. 그래서 그냥 비슷한 소리로 변화하는 거를 다 이제 불완전 동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비음화는 거의 다 이제 불완전 동화로 포함이 된다는 말이지. 해볼게. 자, 먹는 해보자. 먹는. 요거는 비음화 첫 번째 규칙을 따르면 뭐 기역, 디귿, 비읍 플러스 니은, 미음은 이응, 니은, 미음 된다. 그거. 자, 해보면 얘가 발음이 먹는이 된다는 말이야. 먹는. 보면은 자,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앞소리와 뒷소리가 완전 똑같진 않지. 얘는 니은이고 느는. 멍 할 때 이응은 니은과 좀 다르잖아. 소리가. 근데 공통점은 있지. 왜? 이응과 니은은 모두 비음이다. 그러니까 이응과 니은이 둘 다 공통점이 있어. 이제 같은 소리는 아니지만 둘 다 비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비음의 소리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다 불완전 동화라 그래. 딴 것도 있어. 또 적어볼게. 아까 적었던 종로도 그렇지. 얘도 발음을 하면은 종로가 되는데 요 두 소리가 완전 똑같진 않지. 하지만은 둘 다 아까 뭐라 그랬어? 둘 다 비음이니까 비음화라고도 하지만은 이제 동화의 정도로 따지면은 불완전 동화라고 하지. 완전 똑같은 소리가 아니니까. 됐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음운의 변동 중에 교체 규칙 중 비음화 세 가지 규칙, 그 다음에 유음화 한 가지 규칙, 그 다음에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한번,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한번 해가지고 총 4개를 수업했으니까 반드시 비음화 규칙 외우고 유음화 규칙도 외우고 얘는 이해만 할 줄 알면 돼. 그렇지? 그래서 규칙 3개 보도록 하자.